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19학년도 창현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투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실력 향상이 돼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fx 그래프와 그림과 같을 때 주어진 식의 극한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x a 값이 접근해 가는데요.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요거 마이너스는 뭐죠? 좌극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F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근해 가는데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왼쪽에서부터 접근해 가겠다. 계산 결과는 그러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A가 3으로 가는데 플러스 이렇게 되는 요것은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3으로 접근해 가는데 오른쪽에서 접근해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3으로 접근해 가겠죠. 됐습니까? 자, 앞에서 결과 4를 구해가면 되는 문제. 자, 기호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1번에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겠죠? 자, 1번 마칩니다. 이번엔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2 해서 0 되고 분자도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는 문제 형태니까 유리화하는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2가 되겠고 빼기 4 해주면 됐고 이쪽은 x 마이너스 2 쓰고 분자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2를 곱하기 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유리화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하니까요. 다행히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아, 다행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해 보니까 2 더하기 2 해서 결과 4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 4 됐습니까? 0분의 0꼴 그 중에서도 이제 유리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될 그런 문제의 형태니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봐야 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극한인데 마이너스 부환대로 되는 부분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됐습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했고 리미트 x가 가는데 이 마이너스 부환되는 사실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이 마이너스 무한대를 개수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수는 전부 다 1차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자, 여기는 루트니까 그대로 개수 무한대 앞에 개수가 1이 되는 데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데 이 플러스 1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이런 개념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자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 때문에 그 마이너스를 앞의 개수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마이너스 x를 이렇게 t로 치환해서 식을 좀 바꿔서 풀이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t제곱 마이너스 t 되겠고 플러스 t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치환해서 처리해서 이제 살펴봐도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치환하고 되게 되면 뭐 식이 이제 조금 복잡해지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을 좀 써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좀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자, 위에처럼 제가 이제 설명드렸을 때 위에처럼 그냥 처리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개수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됐습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해서 처리해서 플러스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니까 됐죠? 이 마이너스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개념에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무한대의 마이너스를 개수로 처리하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좀 익혀두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fx 주어져 있는데 이런 이렇게 아무리 학교 시험 문제라지만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학생들이 뭐 수학을 좀 못해서 좀 쉽게 해서 좀 자신감 가지라고 냈나 본데 자, 이런 거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자, 미분을 마쳤습니다. 그곳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거니까 자, 개수를 구하게 되면 1을 대입해서 결과 3 가볍게 끝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우리는 이런 거 다 풀 수 있다고 보여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2차 함수에 대해서 f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차 개수가 1인 거니까 fx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x제곱 그 다음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는데 이곳에서 정보를 얻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나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1분의 fx 이 결과가 4란 이야기. 자, 분모에 1을 집어넣을 때 분자 부분에 분자 부분도 0이 되어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f1은 0이라는 정보가 없고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주어진 식이 x-1에 fx 빼기 f1 이런 형태의 극한 붙어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f'1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하하, 그러니까 f'1은 결과가 4라는 정보, 두 개의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산수를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1을 대입해 보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 계산 결과 0이 되어야 되겠고, 자, 요거는 하려면 이제 우리가 미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2x 플러스 a 되어 있고 이곳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대입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 플러스 a 처리된 결과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4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a 값이 2가 나와 있고요. 2가 나왔으니까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처리해서 각각의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f0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b 값을 구한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도함수 뭐 이차함수라고 돼 있고 뭐 이게 구해가는 이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역시 이 도함수 정의가 포함된 요 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내는 거 1 대입했을 때 분자가 0이 돼서 0분의 0꼴 돼야 되는 부분은 좀 무난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라고 생각해서 요렇게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1이 4라는 정보를 얻어내는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 결국은 이 큰 틀에서 정보 얻어내는 부분 확실하게 학습이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 과정은 무난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도함수 정의는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주어진 식 이것도 뭡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항이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f'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값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이건 뭐죠? h가 0으로 갈 때 f1 플러스 h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이제 f1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야 이제 도함수 정의에 맞춰져 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좀 빼게 해서 식을 좀 다시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이렇게 처리해서 식 하나 이쁘게 놔두고요. 다음은 마이너스 h분의 f1 마이너스 2h 빼기 f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여기가 주어진 식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2h라는 거죠. 요 마이너스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로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마저도 만들려면 여기서 2를 곱하기 하고 전체에다 또 2를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과정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드디어 다시 또 도함수 정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f'1이 되겠고, 자, 이 부분이 f'1인데 여기에 곱하기 2가 진행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f'1 이렇게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저 f'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것은 아주 또 가볍게 마이너스 3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함수 정의 부분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와, 나름 좀 재미난 표현입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된 것도 있고, 자, 모두가 다 f'1을 구해가는 그런 정보니까 그죠? f'1, f'1. 그 다음에 또 변형된 이 형태도 f'1을 구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도함수 미분 계수 이 부분에 대한 정의들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길 거듭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7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g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bq는 영위하는 실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가 수렴하고 덩어리가 수렴하면 f도 수렴하느냐 될 때 이제 이 덩어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g분의 f 되죠? gx분의 fx.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치환을 해야 되죠. 이렇게 치환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gx라는 것은 hx분의 fx다. 이렇게 치환해서 살펴가는 것이 T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fx에 대해서 또 물어봤는데 gx 물어본 게 아니라 fx 물어봤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곳에서 fx는 이렇게 또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hx 곱하기 gx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질문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는 hx가 이렇게 치환했을 때 수렴한다라고 깔려있으니까 수렴하는 거 알고요. 됐습니까? gx도 수렴한다는 걸 알고요. 수렴하는 것이 곱하기 되어 있는 그 새로운 함수도 우리는 뭐라는 걸 알죠?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억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맞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다음 니은은요. fx는 0이 된다는 걸 알고 주어진 식. 근데 또 g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요번에 이제 gx분의 fx를 니은 풀 때는 이제 hx 이렇게 치환했을 때 gx를 이제 조사하는 거니까 gx는 드디어 이제 hx분의 fx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건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접근해 갈 때 hx분의 fx 이렇게 된 걸 좀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h 부분은 아까 어떻게 나왔죠? h 치환한 부분에 q로 가는 거니까 이건 극한값이 q가 되겠고 이 부분 0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0 처리되겠습니다. 이 q 값이 또 0이 아니다라고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극한값이 0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디귿 이렇게 돼 있고 와 제곱까지 나와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좀 디귿 정보 뭐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g가 0으로 간다는 거는 됐고요. g분의 fx의 제곱 이렇게 처리돼 있죠. 그러면 gx분의 fx의 제곱 이렇게 처리된 이 결과가 뭐다? p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접근해 가는데 자, 근데요, 이 부분을 좀 다시 쓰게 되면요, gx가 이제 0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분의 0꼴 이런 모양 형태가 처리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gx 이 부분에 그 다음에 f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x 이런 모양으로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접근해 갈 때.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0분의 0꼴이 나와야 처리되는 거니까 fa 값은 또 0이라는 정보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지금 무엇을 물어봤냐면, 리미트 x가 a로 처리간다. 그때 gx분의 요, 나와 있는 fx, 요걸 질문 던진 건데, 맨 처음에 이 부분이 0분의 0꼴인 것은 확인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극값이 위에 존재하는 거니까 f에도 0 돼서. 하지만, 이 계산 결과 자체가 얼마인지, 계산 결과 자체가 0은 아닌 거죠. 이 계산 결과 자체는 얼마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더군다나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지금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값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입했을 때 0 되게 되면 이 p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p 값이 0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gx라는 부분들이 제곱한 부분들은 이제 fx가 0 되는 부분들을 모두 다 지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모두 다 약분시켜서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뭐 0분의 0꼴인 거고 이 극한값 자체가 0이라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그런 내용이니까 기억 니은이 맞는 건데 자, 디귿이 조금 까탈스러운 표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치환하는 거로 해서 이제 가볍게 끝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여기가 제곱되어 있어서 대입했을 때 0 되는 요소가 이제 두 개씩이나 있습니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gx에는 즉 x-a의 제곱이라는 요소가 존재해서 자, 0 되는 녀석 두 군데를 전부 다 약분시켜서 나중에 극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 나온 이 상태에서 질문 던졌다면 자, 이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 약분하고 나서 이게 0분의 근데 이제 뭐 두 개, 네 개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반드시 제곱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고 어쨌든 결과가 0분의 0꼴인 이런 상태라는 뜻이지 이 결과가 0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0이라고 한 부분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디귿에 이제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돼 있으니까 침착하게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하시고 제가 설명한 부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8번입니다. fx가 1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두 개로 나눠져 있군요. 이래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상수 a, b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분 가능이 되도록 한다면 우선 연속이 되어야 되겠죠. 연속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우극한 좌극한 결과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극한 결과는 1 플러스 a가 되겠고 좌극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플러스 b 해서 결과가 같아야 되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도함수 정의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각각의 함수를 그냥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서 2 플러스 a를 구하면 되겠고,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할 것도 없습니다. 결과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가볍게 a 값이 1이 되겠고, a 값이 1이 얻어지는 순간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곱하게 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주면 먼저 연속이라는 조건, 우리가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로 그리면 연속이라는 집합 안에 미분 가능한 집합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우선 연속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이 항목을 잊지 않고 처리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에서 대해서 사실 물어볼 때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정의 형태로 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좀 서술형에서는 그리 처리해야 되겠지만 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는 거니까 각각 함수를 미분해서 그때 이제 미분 계수가 이제 서로 같아져야 된다. 이런 형태를 처리하는 게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아마 또 편리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편리하지요. 자,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그래프와 2분의 1 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좀 주어져 있는데, 자, 기억, 각각 주어진 식이 무슨 뜻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 기억은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해주면 a-0 fa-f0 함수값이 0을 지나는 거니까 f0 이런 뜻이 되겠고, 역시 b-0 fb-f0 이런 형태의 뜻이 되겠습니다. 식이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이 평균 변화율 이런 형태가 된 거니까 바로 뭐죠? 기울기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A점 잡은 원점하고 여기 잡은 기울기하고 이렇게 잡은 기울기하고 B점 기울기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은 이제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미분 계수. 미분 계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건 뭐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자,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되죠. 자, 이쪽이 더 커야 되는데 이 부분 잘못됐다 하면 되겠고요. 자, 디귿은 또 뭐가 나온 겁니까? 저 주어진 식은 그대로 처리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fb-f에 이렇게 처리해 놓고 이 부분이 2분의 1보다 크냐, b-a 값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식 AB 사이의 평균 변화식, 그럼 이제 AB를 연결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AB를 딱 연결한 기울기를 구해봐야 되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직선 기울기거든요. 기울기가 이쪽이 더 크죠. 됐습니까? 기울기가 더 크다. 2분의 1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디귿 역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억 디귿 이렇게 체킹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의 의미들이 각각 무엇이냐? 자, 평균 변화율 형태로 처리해서 평균 변화율이 두 점 사이 기울기다 알아야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예 주어진 것들이 미분 계수니까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역시 평균 변화율인데 2분의 1이라는 것은 문제 주어진 2분의 1 x 이 직선에 있으니까 이 직선 기울기, 자, 이런 것들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의 의미 해석을 그림에서 주어진 그래프에서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의와 관련된 것들을 좀 처리해 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두 곡선 9분의 1 x제곱 x제곱과 y는 k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그거와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림을 그려서 조금 무슨 뜻인지 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y는 이퀄 x제곱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9분의 1 x제곱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럴 때 y는 이퀄 k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이 좌표들을 찾아달라.
됐습니까? 만나는 점 9분의 1 만나는 점이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C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C점 좌표는 뭐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K가 되는 거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X제곱은 이걸 K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여기 좌표는 이제 루트 K 이렇게 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엔 9분의 1 X제곱은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제곱은 9K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3 루트 K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루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써도 되겠고 뭐 편리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좌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볼까요? OA 길이.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길이들을 만들어 놓고 식으로 가겠습니다. OA 길이. O에서부터 A까지 길이. 와우. 루트 요걸 제곱해야 되니까 하하 이걸 어떻게 하죠? 먼저 요거 Y부터 하죠. 뭐 K제곱 더하기 9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다음에는 AC 길이 요 길이요? 이거는 AC 길이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거 아닙니다. 3 루트 K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OB 길이도 나와 있습니다. OB 길이 5에서부터 B까지 길이 루트 K 제곱 플러스 그럼 뭐가 되죠?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BC 길이는 루트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B, 이것이 C 됐으니까 자, 길이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식을 좀 그럴싸하게 써가 볼까요? 루트 K제곱 플러스 9K 3 루트 K 분의 루트 K제곱 플러스 K 여기도 백입니까? 빼기 루트 K 되시죠? 리미트 K 값이 0으로 접근해 간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 0분의 0꼴 모양이 나왔으니까 유리화해야 된다는 거 보이시죠? 자, K가 0 처리됐습니다. 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에 이제 열심히 해서 지워져야 되는데 와, 이게 제곱하게 되니까 여기 가로 안과에서 요걸 빼주면 되는 거니까 K제곱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서 루트 K제곱 플러스 9K 플러스 루트 더하기 3 루트 K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유리화를 하게 되면 K제곱이 그 다음에 루트 K제곱 플러스 K 더하기 루트 K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이제 약분해서 지워지고요. 자, 주어진 식이 이제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죄다 소거하면 되겠습니다. 소거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K 플러스 1 처리되겠고 여기 1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루트 K 플러스 9 처리되면 되고 3 이렇게 처리해서 루트 K로 좀 약분해 버린 겁니다. 자,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극한값을 구해달라 라고 돼 있으면 자, K에 대한 0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3, 3, 6 처리해서 결과가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아주 좀 재미난 문제 형태가 나온 건데 이거 맨 처음에 여기서 그냥 약분해서 지워버려서 처리해도 될까요? 뭐 그래도 뭐 0분의 0꼴 형태가 된 거니까 자, 깔끔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식을 좀 세워서 풀어가야 된다는 그런 점이 좀 어려운 건데 근데 못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식을 세우고 이 식을 세워서 K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 좌표를 찾는 건데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가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서 써놓는 거니까 됐죠. 그리고 좌표 A, B,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길이 구해가는 것도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또 큰 무리가 없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극한 이렇게 처리했는데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유리화하고 그 다음에 K에 대해서 전체를 이제 루트 K로 나누기 한 거니까 됐죠? 자, 분명히 할 수 있는 요소들 형태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좌표에서 길이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극한 들어갈 식 만들어 놨고 다시 한번 살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자신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가진 실력을 실전 문제에 대해서 적응해가면서 실력들을 이제 조금 쌓아가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자신감 갖고 도전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0번 마무리합니다. 함께 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fx가 x는 1에서 극소값 0을 가질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을 대입해주면 결과가 0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극소값을 갖는 좌표이기 때문에 미분한 결과는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F1은 0이다. 대입을 해주는 거니까 A 더하기 B 1, 5하고 더하기니까 6 한 결과가 제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을 하려면요 미분을 우선해서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만들고 이곳에다가 1을 대입해 보니까 2a 더하기 b 더하기 3 한 결과가 역시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빼면 되겠죠? a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해주니까 a는 이꼴 3이 되겠고요. 3을 대입해보면 b 값은 마이너스 9에서 결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fx가 완성이 되거든요. x 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때 f2를 구해달라. 8에다가 4, 3, 12에다가 그러면 2를 대면 18 됩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나요? 7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 7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는 뭐 그냥 계산하는 그런 문제 형태로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주어진 정보 1에서 극소값 이렇게, 원래 이제 3차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극소값 간다는 얘기는 요 좌표가 이제 1에서 극소값 0이 나온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물론 함수 값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이때는 극값 갖는 좌표니까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그런 좌표였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 얻어내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어진 정보에 대한 연산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감 있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다항함수 fx가 x는 3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 역시 정보를 좀 얻어내야 되겠고, 어떤 정보죠? f3은 마이너스 1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f'3 극값을 갖는 좌표였으니까 그때는 0이다. 이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fx를 이거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저희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식을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ax 플러스 b 1차의 나머지가 생기겠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간에 또 미분도 필요하니까 미분 좀 해줄까요? 자, 미분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곱하기 미분하게 되면 2배의 앞에 거 열심히 미분한 식 쓰고, 더하기 x-3의 제곱 q 프라임 x 되겠고, 미분해서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실은 사실 이 부분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보여드렸습니다. 자, 정보 들어갑니다. f3이 마이너스 1이다. 3을 대입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0 되겠고요. 3a 플러스 p 나온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결과 되겠고, 다음은요, 열심히 미분한 이곳 됐습니까? 이곳에서 3을 열심히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 하나 남는데 그 부분이 얼마다? 자, 0이 된다라는 이 정보를 이용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a 값이 0 얻어졌으니까 b 값 마이너스 1 해서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구해져서 ax 플러스 b가 나머지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이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나머지 값 역시 그냥 마이너스 1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적인 항목들, 자, 나눴을 때 쓰는 이 형태,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에 대한 해석 정확하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장연고 문제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13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3차 함수가 0, 4에서 극값을 가질 때 fx, 새로운 함수네요. 극값을 가지는 좌표를 구해달라. fx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잘 챙겨서 새로운 함수를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4에서는 근데 극값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뭐 중근 형태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보고 fx 최고차를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 극 가는 좌표를 모르니까 뭐 b 정도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x-4의 제곱 이런 형태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사실은 이 b 값을 지금 우리가 좀 이론 학습이 좀 돼 있다면 알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3차 함수가 이렇게 해서 극값을 가질 때 극값과 극값 사이에 중점 부분에 변곡점이 존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좌표를 구하게 되면 여기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길이 b가 1대1대1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fx가 a의 극값 갖는 좌표가 0이고 4야 되니까 간격이 2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의 제곱, 사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좀 이론 학습되면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풀이가 매우 쉬워질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 하는 데 있어서 극값을 갖는 좌표를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제 최고차 부분을 굳이 이렇게 a로 쓰지 않고 뭐 1로 놓고 풀이를 진행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문제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푼다라고 치게 되면, 자,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중근 가질 때 이렇게 x-4의 제곱 이것마저 처리를 안 하고 풀이를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거니까 자, 이렇게 fx가 제곱 자동으로 써야 되겠죠. x-b, x-4의 제곱 이렇게 된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문제 풀이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극각 갖는 좌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미분을 좀 해야 되겠고요. 자, 할 때 a를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고 앞에 거 미분하면 x-4의 제곱 됐고요. x-b를 쓰고요.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2배의 x-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x-4가 공통 처리되게 되면 x-4가 남았고요. 여기는 2x-2b 이렇게 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x, 2x에서 3x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극간 좌표가 이제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2b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되는 이런 식이 얻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이 많은 과정을 좀 생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가 a의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함수는 어떤 함수였죠? xfx라는 그런 함수죠. y는 이꼴 xfx라는 함수. 자, 그렇게 되면요. a의 x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이 형태에서 이제 극악가는 좌표 이제 4차함수가 된 거거든요. 그럼 4차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극악가는 좌표 3개일 때 이 극대값 갖는 좌표를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미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a 공통 튀어나가고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고요. 다음은요, 가운데 거 미분하게 되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되겠고, 다음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2배 2 튀어나가죠.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계속 곱하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x 마이너스 4가 역시 공통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꺼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괄호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곳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가 남겠고, 여기는 x에 x 마이너스 4가 남겠고, 여기는 2배의 x에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이쁘게 좀 잘 해야 되는데 정리가 잘 될까요? 자, x 제곱 그냥 한 방에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좀 식이 길어져서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x 제곱 마이너스 4x도 있겠고, 다음에는 2x 제곱 뭐가 되죠? 플러스 4x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이렇게 정리된 식이니까 자, 정리 a의 x-4가 되겠고, 이 부분에서 4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공통점 끄집어낼까요? 근데 곧바로 할까요? 이 정도를 뭐 꺼내서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 놓고 뭐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위 공식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에다가 8, 4, 8, 32에 33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근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근이 이제 쭉쭉쭉쭉 나왔을 때 이 찾아가야 되는 건데, 자, 4분의 이제 지금 근이 그것 갖는 좌표가 3개가 되는데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형태가 될 거고, 여기에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어이구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루트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4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 좌표는 4분의 1 플러스 루트 33 하는 이 형태가 근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산수 과정,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 학습이 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함수, 극각 갖는 좌표 중에서 이제 여기 특히 4 부분에서 중근 갖는 문제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 모양 놓고 풀이를 시작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은 뭐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이건 뭐 아예 문제 풀이가 상당히 까탈스러워지는 거니까 아마 따르게는 좀 잘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론 학습이 좀 돼 있다면 3참수는 극각 극대하고 극소의 중점 부분이 이제 변곡점 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만나는 근하고 여기 지점할 때 이렇게 나누게 되면 1대 1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사실은 좌표 알아서 풀이 중에 이제 이만큼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산해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좀 하면 되겠고.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 학습에서 좀 이용하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일단 fx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될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서 극각가는 좌표 찾는 거니까 뭐 산수 과정만 길어졌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y 프라임은 이꼴 0 되는 좌표 찾아가는 거니까 오늘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고차계수 이 부분은 극각가는 좌표를 찾아갈 때는 이렇게 뭐 공통으로 끄집어내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전 문제 풀이할 때 문제 자체에서 그냥 극각 갖는 x좌표를 이렇게 찾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 a 부분도 그냥 편리하게 그냥 1 이런 식으로 놓고 풀이를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그래프 모양을 봐서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식만 가지고 놓고 풀어도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제를 좀 아주 빠르게 푼다면 fx 자체를 그림을 보고 이렇게 놓고 곧바로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뜻이 좀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인데, 자, 그 부분을 하려면 그래도 이론 학습들이 많이 진행돼야 되니까 아주 쉬운 이야기는 아니겠고요. 차분하게 순서 맞춰서 풀어가는 거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3차 함수 fx와 1차 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B하고 D에서 B분에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바로 뭐를 갖겠다. 그 값을 갖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H라는 함수가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데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하는 것은 전부 다 H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대극소에 대한 질문이니까 H라는 함수 미분해가지고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hx 자체가 fx 곱하기 gx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h라는 함수가 극각 갖는 좌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미분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함수를 미분하고 gx 쓰겠고요. 더하기 fx를 쓰겠고 f 프라임 x g 프라임 x가 되겠습니다. g 프라임 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이 함수를 가지고 좀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는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큰 흐름 틀에서는 또 이런 새로운 함수의 사이값 정리 모양을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h 프라임 a를 알아보게 되면 f 프라임 a g a f a g 프라임 a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A점 좌표에서 열심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A점 좌표에서 FA는 0이고 F'A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F'A 양수, GA, A일 때의 함수값 당연히 음수, FA 0이니까 뒤에는 곱하기 이 부분, G'A는 이거 플러스인데 이 부분도 관심 없어요. 0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하게 되니까 이 결과가 0보다 작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H'B를 또 알아보게 되면 그럼 F'B, GB FB, G'B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B일 때의 좌표 이렇게 돼 있고 함수값은 양수고 극값 좌표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은 0이니까 뭐 요 값이 B 값이 음수여도 뭐 이 부분 0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요거는 좀 플러스가 되겠고 G'은 직선 자체는 항상 기울기가 양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곱하기 해주면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B에서도 조사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D 조사도 합니다. H'D F'D, GD, FD, G'D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D라는 좌표가 여기 있는데 함수는 음수고 미분계수는 0이 되는 거니까 미분계수 이 부분이 0 되는 거니까 G에서의 D 좌표는 양수인데 사실 양수가 이제 의미가 없죠. 이것은 0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 음수였고 이 부분은 양 이렇게 곱하기 해서 또 음수라는 사실이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D까지 알아봤고 와, 또 2도 해야 되네요. 우, 이거 엄청 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좌표 F'E, GE, FE, G'E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2에서의 좌표 2에서는 함수값이 양이고 접선 기울기는 함수값은 0이고 접선 기울기는 양. 이 부분은 양, 요 위 부분은 0 됐습니까? 자, 근데 G2는 또 무슨 수가 되나요? G2, 2에서의 또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양수 곱하기 양수 돼 있고 이쪽은 양인데 뭐 이건 0 될 거니까 결과가 양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좋은 정보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h라는 hx라는 이 함수는 a라는 좌표 부분에서 봤을 때 a라는 좌표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소 그래프 그 감소증으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b라는 좌표에서 보면 또 뭐가 됐죠? 양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라는 좌표 부분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AB 사이에 뭘 갖죠? 극소값을 갖습니다. 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C에서 음수, D에서 양수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또 C라는 좌표를 중간에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 부분에서 음수였죠. 그러면 감소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B와 C 사이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또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D에서 또 다시 아까 양수 확인했죠. 그러면 D라는 좌표 부분에서 또 다시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사이 C하고 D 사이에서 또 다시 뭘 갖겠습니까? C가 아니었나요? D하고 이게 2인가요? 아, 이거 좌표. 그죠? 자, 그 사이에서 또 무엇을 갖겠다? 극소값을 갖겠다. 해서 세 개의 값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항목만 질문한다면 이게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좌표를 모두 다 알아봐야 돼서 그걸 답해가는 거니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또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틀리기도 하는 그런 문제니까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좀 잘 해야 되는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h라는 함수가 곱하기 되어 있는데 뭐 극대극소 이런 걸 물어보니까 미분계수 철실하게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제 정확하게 잘 해보게 되면 A점을 좌표를 알아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증가냐 감소냐 뭐 함수값을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값에다 증가냐 감소냐. 그런데 뭐 이거 직선은 뭐 계속 증가 부분이니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호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h라는 함수는 a라는 좌표에서 감소 0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다. 증가하는 형태로 b에서 그려져야 되겠다. 오우, 좌표가 d였는데 감소하는 형태 2에서 증가하는 형태. 그래프가 다항함수 이렇게 연결돼 가는 거니까 이런 4차함수 형태로 해서 극대극소 갖는 범위가 좀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큰 흐름틀 되짚어 드렸는데, 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좀 풀이 과정도 길고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집중 잘 해서 풀어야 되겠고요. 복습도 철저하게 잘 하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함수 fx에 대하여 g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 내려줬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은 뭔가요? h라는 함수를 또 새롭게 또 줘져 있습니다. 자, hx, x-2에 fx 이렇게 되어 있는데 h'x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식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곱미분 자체를 좀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fx 쓰면 되겠고, 더하기 x-2 쓰고 뒤쪽 미분하니까 f'x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결과가 gx랑 같아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다? 옳습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죠. 자, 니은은 무엇입니까? F0이 0이라는 정보가 돼 있을 때 gx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눈치채야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이값 정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g0 이런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f0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f'0 되겠고, 2 대입하면은 f2 뒤쪽은 이제 지워져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 부분도 또 정리가 되는군요. f0이 0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 f'0 이렇게 해서 정보들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될 것은 이 부분에서 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곱하기 한 부분이 0보다 작으냐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 것들에 대해서 부호를 좀 해야 되는데, f'0 0에서의 접선 기울기 함수 자체가 0에서 0 된다라는 걸 알겠죠. 근데 0이 어느 곳인지 잘 모릅니다. 이곳이라면 플러스, 이곳이라면 마이너스, 이곳이라면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부호를 궁극적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f2는요 이곳을 0이라고 해서 양수에서 이게 음수가 되더라도 2라는 함수 자체가 음수일지 이쪽에 가서 양수일지 모릅니다. 근 갖는 다른 정보들이 없으니까. 맞죠? 오호, f2가 이렇게 해서 음수돼서 이게 양수됐을 때 그럼 음수입니까? f2가 이쪽에 있으면 또 양수되니까 또 안 되죠. 자, 정보가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알 수가 없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뭡니까?
fx가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 정보가 이번에 좀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보를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f1은 5라는 정보, f'1은 0이라는 정보. 됐습니까? 극값 갖는 거니까. 그 다음에 f2는 자 마이너스라는 정보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gx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g1하고 g2를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G1은요 F1에다가 마이너스 F'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G2는 F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무슨 뭐 쉬운 것부터 하죠. 요건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수가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요 자 이거 0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대입했으니까 5가 되니까 또 양수가 되겠죠. 이건 이제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G1하고 G2를 곱하면 결과가 음수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그를 갖는다 라고 해서 디귿은 발음 표현이 되는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가지 정도에 대한 것들이 막 질문이 들어오는군요. 그죠? 자, 우선적으로 자, 이렇게 뭐 곱하기 되어 있는 것들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해서 1처리 된 겁니다. 자, 미분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조사가 되어 있고 다음 니은 디귿은 큰 틀에서 이제 똑같은 겁니다. 자, 사이값 정리해서 둘 나중에 이제 곱하기한 결과에 부호가 이렇게 확실하게 0보다 작으냐 이걸 조사해서 이제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자, 사이값 정리 눈치채기만 하면 좀 큰 문제가 없는 게 이제 사이값 정리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갖느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표현들이 사이값 정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부분 얼마나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복습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fx에 대하여 3개의 함수값 f1, f2, f3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참수 대략 그렸는데 이렇게 좌표를 집어넣어가면서 f1, f2, f3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1, 2, 3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가면서 이제 높이도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되어 있네요. 와우. 자, 이런 형태. 근데 뭐 1, 2, 3이라는 함수값이 제가 이제 일부러 직선을 좀 이렇게 그렸는데 왜냐면 이제 간격이 이렇게 같아질 때 이제 일정한 높이로 올라가야 돼서 좀 그렸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1,f1, 2,f2, 3,f3 이런 부분들이 등차수열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mx 플러스 n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1,f1, 2,f2, 3,f3 이렇게 지나는 점들을 하게 되면 자,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는 직선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가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쓰이는지 조금 있으면 기다려 보십시오. 자, 문제부터 더 읽어보고요. 자, fx가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좌표에서 또 접선 기울기도 열심히 구해야 되네요. 와우. 그럼 이게 접선 그어서 이제 교점을 이렇게만 찾아가자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K를 지날 때 그건 구해달라. 알았습니다. 저 접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함수를 좀 알아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걸 했냐면요. fx하고 gx하고 직선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좌표가 근이 1, 2, 3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fx 빼기 gx라는 함수식이 x-1, x-2, x-3 이렇게 되는 3차식이 되겠다. 그래서 다시 fx를 쓰게 되면 x-1, x-2, x-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mx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fx를 식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직선을 이용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1,f1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주 재미난 문제다. 1,f1 대입하면 여기까지가 0이라서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n 이렇게 되겠고 미분해서 이제 2를 또 대입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주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자, 이제 두 개씩 항들이 나오는데 2를 대입하게 되게 되면 이곳에다가 요거 두 개짜리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2를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2 이렇게 생겨있고 이쪽에서 이제 기울기 m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접선 기울기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2를 대입하게 되면 역시 2m 플러스 n 이런 형태로 좌표가 쉽게 얻어지고요. 2일 때는 요걸 빼버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개씩이 남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1, 여긴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또 기울기는 m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미분해서 와우.
그래서요, 직선 방정식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y는, 자, 요것에서 직선 방식 구하게 되면 기울기가 이제 m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돼서 x 마이너스 1 플러스 m 더하기 n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아래쪽에서는 m 마이너스 1 처리해주고, x 마이너스 2에 그 다음 또 2m 플러스 n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좌표는 이걸 이제 갖다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m 플러스 2x 자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m 여기 또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n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것도 그러면 m 마이너스 1 x 이렇게 처리되겠고, 다음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m에서 또 이게 또 사라집니다. 플러스 2 되니까 n 플러스 2 처리되겠고, 이게 또 이렇게 또 지워져요. 그래서 풀이할 때 또 mx도 지워지겠고, 이항시키니까 3x가 되겠고, 4 돼서 x좌표가 3분의 4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요 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로 무슨 값이다? k 값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k 값이 3분의 4가 돼 있으니까 그것에다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답은 이제 8 이렇게 구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뒤쪽은 이제 산수 형태로 처리해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앞에 부분이 되어 있다면 큰 무리가 없는데,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F1, F2, F3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됐을 때 X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 나온 Y 간격도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원래 함수하고 직선하고 이 교점 자체가 1, 2, 3이 돼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항시킨 3차식.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함수 자체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놓고 풀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계속 문제의 뜻에 맞게 시키는 대로 하는 산수를 뭐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문제를 읽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창의적인 좀 아이디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좀 수학적인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거니까 이 앞에 부분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연속해서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곡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두 개를 껐을 때 두 접점을 PQ라고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인대로 골라달라. PQ는 서로 다른 점이다. 주어진 보기를 쓱 보았더니 이것도 또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를 좀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m인 접선이니까 접선 기울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m이 되는 좌표 두 개를 찾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마이너스 m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좌표 여기서 이제 좌표가 이제 두 개가 생길 건데, 그 좌표를 PQ 즉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처리니까 2, 그러니까 좌표의 합은 2가 되겠다.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근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m 값의 범위를 이제 물어보는 니은이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판별식 D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2차 식이 근이 이렇게 두 개 존재한다는 얘기는 실근이 존재하는 풀이니까, 자, 4분의 1을 쓰게 되면 9 마이너스 3배의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2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0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9 마이너스 6이니까 3이 되겠고, 3m이 0보다 크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건데 어떻습니까? 맞는 이야기가 써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가 이 문제에서 하이라이트 같은데, 두 접점 사이의 거리 PQ가 같아지는 M값이 존재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를 얘기하냐면요, 접선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접선이 이렇게 그어진 상태에서 접점이 여기가 이제 PQ라고 해주면 PQ, P점, Q점. 우리가 이제 3참수가 이렇게 잘 그려졌군요. 그려지게 되게 되면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이게 접선하고 수직 이런 관계가 되게 되면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PQ 길이와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아지려면 이 접선에 수직되는 두 점이 돼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를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되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이런 걸 열심히 구했을 때 이 부분이 이 기울기 자체가 m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 이런 관계가 되는 이 m 값이 존재합니까? 질문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그럼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 우선 우리가
자, 두 근에서 두 근의 합이 얼마라는 사실이요? 두 근의 합이 2라는 사실. 두 근의 곱이 자, 주어진 식이 여기 나왔었으니까 3분의 2-m 이런 정보를 우선 좀 구해놓고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어떻게 되죠?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쓰고요. 이제 원래 식을 좀 절정하게 잘 이용해야 되니까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은 3배의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주면 이제 평균 변화율 형태의 식이 된 거죠. 자,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요, 이 분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이 앞에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좀 사라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건 뭐 천천히 처리하죠. 여기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호를 또 좀 순간 또 잘못 썼습니다. 자, 처리됐습니까? 자, 약분한 결과 써졌고요. 자, 이런 부분 또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라고 했으니까 4 처리해 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3분의 2-m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또 다시 2 처리하니까 6 되겠고, 플러스 2. 됐습니까? 근데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잘 지워지거든요. 이게 진짜 마이너스 n분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3분의 2 마이너스 m 이퀄 n분의 1이다. 이런 식을 쓰면 되겠죠? 열심히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3을 좀 미리 곱할까요? m의 2 마이너스 m은 이퀄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m제곱에 m제곱이 되겠고 2m의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이퀄 제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더 판별식을 해야 되는데, 판별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중에 3이니까 0보다 작으니까 만족해주는 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깝군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이렇게 만족해주는 실근가 존재한다. 이 말이 어떻다? 틀렸다. 이런 얘기 되니까 정답은 이제 기억, 니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이론들이 좀 마지막 디귿 부분에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기억은 이제 뭐 기울기 m인 거니까 미분해 준 것이 m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항시켜서 방정식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근의 합으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억 질문이고, 니은은 이제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제 판별식 t 이렇게 살펴서 m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사실 이런 n값 범위는 이제 디귿에 사용되는 건데, 디귿에서 이제 질문은 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두 접점 사이 거리가 PQ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그것은, 자, 이게 지금 평행선이니까 PQ 점에서 이 거리가 두 점 사이 기울기랑 이렇게 같아질 때 가능한 이야기죠. 됐습니까? 이게 수직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부분하고 두 점 사이 기울기, 자, 그 부분이 수직되는 두 접점 사이 거리와 PQ가 같아질 때는 자,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식을 세워놓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지금 여기 사실은 이게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약분된 거죠. 약분되는 형태가 지금 돼서 이 부분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곧바로 대입하려고 조금 빠르게 좀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좀 까탈스러운 거니까, 특히 디귿 부분 까탈스러운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 갖춰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뤄야 될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두 실수 mn에 대해서 두 함수 f, 우 범위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 만만치 않나요? g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fx와 gx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fx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fx 열심히 좀 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분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3 공통 튀어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하고 3에서 극을 갖겠군요. 자, f1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됩니까? 플러스 5죠. 자, 계산해 주니까 얼마야? 10에 마이너스 10이니까 1 이렇게 처리되나요? 아주 중요한 정보 얻었습니다. f3은요. 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6, 9, 54, 마이너스 27, 여기가 0 되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좌표가 1이고 여기 좌표가 3 이렇게 되는데, 자, 미분 가능인데 우리가 지금 m을 중심으로 해서
n보다 클 때는 1을 그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때 1일 때 함수값이 1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1이라는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하고, 자 이제 이런 3차 함수하고 나중에는 이 직선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어디에서 연결시켜야 될까요?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곳에서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x 그래프가 최종 모양이 좀 결정이 되겠다. 자 이렇게 와서 직선으로 쫙 연결돼 가는 좌표 자체가 이제 여기가 이제 1,1 이렇게 돼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 이해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gx를 알아보게 되면, 자, gx라는 것은 일정 부분 이유가 되면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쫙 그려야 되겠고, 그 다음 좌측에서는 길기가 마이너스 4. 근데 여기 식을 보게 되니까 n,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축을 잡아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샤. 원점 1,1 이렇게 잡아서, 자, 3차 함수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 슉 해서 쫙 그려져 있는데, 자, 우리가 그려야 될 gx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 마이너스 1.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n이 어딘지 모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일단 좀 마이너스 1 형태로 쭉 그어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쭉 그어져 있는데 어디서부터 그어갈까요? 자,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한번 만나야 되는데, 접선 기울기 형태,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4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이곳에서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그어져서 요 전부터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n이 이곳이 되게 되면 이제 한 점 이렇게 만나는 거고, n 값이 이제 조금 더 커져 가게 되게 되면 직선이 이렇게 그어져 가는 거니까 당연히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4가 될 때, 그때 y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n 값 좌표를 좀 찾아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풀이만 좀 남은 건데, 지금까지 해석 부분이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아까 미분한 결과가 마이너스 x 제곱 12x 마이너스 9죠?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직선의 기울기, 즉 접선 기울기 형태가 되는 그 좌표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3x 제곱 약분하면 해야 되는데, 약분은 뭐 천천히 하죠. 뭐 마이너스 12x 처리되면 됐고, 이항시키면서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까?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인수분해해서 지금 나오는 좌표일 때 이게 지금 x 플러스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 모양상 x 좌표가 어디에서 이렇게 접하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접선의 방정식을 열심히 구해야 되죠. 마이너스 1 되겠고, y좌표를 구하려면 주어진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6x제곱에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9인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맞습니까?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플러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가 21 되겠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니까, 자, 직선의 방식이 나옵니다. y는 마이너스 24에 x 플러스 1 플러스 21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y 좌표가 이제 이곳이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그러한 n 좌표가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3 이퀄 마이너스 1 처리가 됐고, 그럼 마이너스 24x는 이퀄 2가 되니까 x 좌표가 마이너스 이거 음수여야 되는 거군요.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와, 그림에서 양수 쪽 했는데 기울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음수가 나오나 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n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겠다. 보기가 다 음수였네요. 자, 풀이는 해드렸는데, 자, 이거 어렵습니다. 자, 제일 먼저 fx부터 다시 한번 뭘 했는지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둘로 이제 함수가 나눠져 있는데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3차 함수 그래프 모양 그렸는데, 이게 2를 해서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극소값 가는 좌표에서 연결돼야 되겠다 해서 문제에 주어진 fx 그래프 그려가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것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죠. 요 부분 n, 마이너스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런 직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접할 때 모양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쭉 연결해서 마이너스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하는 부분들 원래 함수에 이제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4 되는 그런 좌표를 찾고 됐습니까? 좌표를 그래서 찾았죠. 그다음에 y좌표 찾아서 접선 방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값이 마이너스 1 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럼 이제 n 값 자체가 x 좌표인데 뭐 그림을 좀 너무 좀 잘못 그려서 이게 양수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음수가 이렇게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프 그리고 문제 뜻 해석까지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설명한 부분들 한 번 들어가지고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복습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번 마무리합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점에서 곡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에다가 접선을 그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그래프의 이미점 t, ft 접선의 기울기 f't 이곳 접선의 방식을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죠. y-ft, f't의 x-t 이렇게 직선 방식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1,4를 지난다.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전개해서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t, f''t 되겠고 여기 이제 ft도 있겠고 더하기 4 있겠고 마이너스 f''t 있겠고 됐습니까? 정리해주면 0 이런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분하게 좀 대입을 해야 되겠군요. 자, 미분하면서 t를 대입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빼기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7 열심히 쓰면 되겠고 플러스 4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 또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차 부분은 3t 세제곱에 이렇게 되니까 2t 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여기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전 플러스 3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이너스 3 또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개한 마이너스 6t 제곱이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복잡합니까? 마이너스 3t 여기서 플러스 3t가 지워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개했을 때 플러스 6t만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상수항은 이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7이 생기고 이쪽에서 플러스 4가 있겠고 이쪽에서 또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지워져서 사라집니다. 아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이 t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t 값은 0이 생기겠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근데 무슨 근이 생기죠? 자, 판별식을 해주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 마이너스 4, 3, 10은 0보다 작으니까 허근 되겠죠? 그러면 t 값이 이렇게 하나 더 졌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접점 좌표는 x좌표가 0 됐으니까 함수 값을 집어넣게 되니까 7 이렇게 되니까 좌표는 0,7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f'0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미분해서 0 대입해주면 요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x 7이 이게 자연스럽게 y 절편이 되니까 직선의 방식 만들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접점을 찾으니까 뭐 접선 방정식은 아주 쉽게 끝나는데 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좀 산수가 많이 관여되는 거니까 서술형 문제로서는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임의점에서의 접선이 1,4를 지난다 하는 이 부분이 풀이의 접근법이 된다는 사실. 자, 그래프 밖에서 접선을 그으면 임의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됐습니까? 그것이 1,4 그 좌표를 지난다. 이렇게 시작하는 산수임을 명심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또 풀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2인 우원을 C1이라고 하고 실수 x에 대해서 중심이 x,0이고 반지름이 4인 우원을 C2라고 하자. 됐습니다. C1과 C2의 교점 개수를 fx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중심 좌표가 x니까 요 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가서 살펴보게 되면 자, 0,2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이렇게 C1이 그려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큰 원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인데 자, 큰 원, 중심이 원점이 되게 되면 이렇게 크게 그려지겠습니다. 와우.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점이 하나가 만나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좀 그어져 가야 되는 거니까.
좀 그림 모양이 좀 이상합니까? 그림 잘 그려져야 되는데 많이 이제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몇 개 점에서 만나죠? 2개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 가다가 어느 쯤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겠고 그 다음 더 커지면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교점 개수 자체가 한 개였다가 2개였다가 0이었다가 반대 부분으로 가면서도 2개였다가 0이었다가 뭐 이런 형태로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어느 일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연결될 때 안 되죠. 당연히 불연속점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이제 자동으로 되겠죠. 됐습니까? 자, 0치는 지점에서 0보다 조금 클 때 작을 때 이제 개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접할 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접할 때 부분 되겠습니다. 주어진 이 원하고 그 다음에 이쪽 원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자, 접하는 부분이니까 자, 접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심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 x, 0가 되겠고 반지름이 4에 반지름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x, 0하고 0, 2 이렇게 됐을 때 거리를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4. 근데 자, 접하는 거니까 반지름 합이니까 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니까 x제곱의 결과는 얼마? 36에서 4를 빼는 거니까 32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x좌표는 또 좌우 대칭 구조니까 자, 그러면 얼마죠? 4루트 2가 되겠습니까? 4루트 2 이런 부분에서 불연속 0에서 불연속 마이너스 4루트 2에서 불연속 됐습니까? 3개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fx가 불연속인 좌표를 모두 구하라. 3개 정도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뭡니까? 이런 fx하고 이 주어진 3차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자, fx가 불연속인 좌표를 이 부분이 연속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 이 함수 값이 즉 주어진 부분에서 주어진 불연속된 좌표에서 뭐가 되면 되죠?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x 세제곱 플러스 kx는 0, 요 녀석의 근이 0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는 그런 함수가 되면 되겠다. 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0은 보이죠? 자, 그러니까 x의 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자, 아까 만든 함수식이랑 똑같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k 값은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나요? 자, 마이너스 3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걸 이제 근으로 갖는 식이니까 가볍게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부분에서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자, 그려놓고 나서 보면 뭐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접할 때 그림 두 점 만날 때 자, 맨 처음에 이 그림 부분 신경 써가지고 좀 확실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불연속되는 점만 확실하게 차지하면 쉽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쉽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이것도 그래도 좀 알아야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곱하기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이 0 되는 파트가 되게 되면 불연속되는 점을 뭐 연속되게 만들 수 있겠다. 자, 이런 부분들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애인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fx가 1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함수가 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해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fx가 역함수 그래프와 교점 3개다. 자, 이 부분이 주어진 함수랑 좀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것이 주어져 있는데 제가 하는 말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x좌표가 이렇게 3개 주어져 있을 때 물음에 답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극히 정상적인 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일일이 다 구하기 힘드니까 역함수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y는 이꼴 x 대칭을 좀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도 이제 지나야 되니까 이런 데 지나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극히 이제 정상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보다 작은 곳에서 1차 함수를 그리게 되게 되면 1차 함수가 만약에 여기까지 1,1을 지나는 함수라면 중간에 또 교점이 이렇게 또 생길 수가 없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교점이 마이너스 1에서 생기는 걸 생각해 주면 뭐 아래쪽으로 그려야 됩니까? 위쪽으로 그려야 됩니까?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뭐 그래프를 여기까지 그렸다고 치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2차 함수를 그리면서 근 두 개 만나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2차 함수를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리는데 지금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속도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직선을 뭐 이곳을 이렇게 지나게 그려야 되는데 그럼 이쪽 교점을 또 어떻게 처리할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되지 않는 이런 거. 자, 그래서 좀 다른 발상이 필요한 그런 문제. 그래서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발상을 해야 되느냐? 자, y는 이꼴 x 해서 중간에 만나는 건 이거 좀 대칭해야 되는 거니까 이 개념은 좀 필요한데 좌표가 1,
2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중간에 1,1 그래프가 연결돼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1,1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요,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꼭 고개를 지난다 이런 부분보다도 이렇게 좌표. 이거지 이제부터 생각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자,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직선적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잘 그려질까요?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좌표. 이걸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역함수 써주면 대칭되니까 지금 이게 F 그래프라고 치게 되면 대칭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뜻입니다. 요 함수 대칭한 거 이해됐습니까? 대칭. 그러니까 요 점을 이렇게 지나겠죠. 그 다음 이 참수가 또 어떻게 그려지면 되냐면 이 참수가 이렇게 지나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참수를 또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거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대칭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하, 좀 그럴싸하게 좀 그려져 있습니까? 요거를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를 또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원래 함수하고 주어진 함수의 교점이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 함수. 자, 이거를 이제 상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F1을 구하라. F1 값은 뭐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는 1 해서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 값은 아주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또 BC 값을 구하라. BC가 이제 여기 직선에 있는 식이죠. 알겠습니다. BX 플러스 C 함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 1,1 형태를 지나는 그 모양이 돼야 되니까 B 더하기 C는 이꼴 1 돼야 되겠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 되는데 이 결과는 얼마가 되면 되죠?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더하게 해주면 2C는 3 되니까 C 값은 2분의 3이 되겠고 2분의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B 값, C 값도 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나중에 B 값, C 값을 구해가는 거 역시 제가 설명드린 이 그래프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 있다면 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fx 자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이제 대칭해서 제가 이제 녹색선 이렇게 그려간 거, 그렇게 되면 교점 자체가 이렇게 되는 이 발상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좀 특수한 형태가 출제가 된 거니까 이런 부분도 존재한다는 사실 확실하게 좀 아셔서 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복습 또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연고 21번 마지막 문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 해설이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마지막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